안녕하세요, 오리쌤이에요. 오늘은 오리와 도깨비불을 처음부터 이제 주요 장면들을 공략을 하면서 천천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 너무 휙휙 지나가고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프롤로그 건너뛰고, 자, 그럼 진행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리와 도깨비불 전작인 오리와 눈먼 숲에서 우리 오리는 마지막 보스인 쿠로의 알을 가져오게 돼요. 그 쿠로의 알에서 태어난 게 쿠인데요. 그래서 오리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인 쿠는 날개를 달고 첫 비행에서 멀리 있는 이 니웬 숲까지 오게 돼요.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추락하게 되고 이렇게 오리와 떨어지게 되면서 오리가 쿠를 찾아서 자기의 고향인 제비둥지로 돌아가기 위해 탐험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기서 횃불을 얻게 되는데요. 횃불은 세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타를 때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점프해서 윗공격, 세 번째는 점프해서 아랫공격인데요. 점프해서 윗공격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공중 채공을 길게 해주는 게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못 가던 데를 한 번에 갈 수 있게 해주고요. 점프해서 아랫공격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적을 밀어내면서 갈 수 있어요. 이런 장애물 사이를 이렇게 채공 시간을 길게 늘려서 여유있게 지나갈 수 있어요. 참 쉽죠? 점프 아래 공격은요, 이렇게 적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횃불 같은 경우는 초반 무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공격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 화상 격투 데미지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약간 사기 무기에 가깝습니다. 이 친구는 이따 정령의 칼날을 획득한 다음에 업슬래시로 넘어뜨린 다음에 공격을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횃불 가지고 공격을 할 때는 일반 평타보다 위로 공격을 이용해주면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횃불이 꺼졌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향해야 할 곳은 쿠가 어디 떨어졌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숲을 탐험을 좀 하면서 쿠가 어디 떨어진지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해 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첫 번째 열쇠도 챙겨주고요. 안타까운 건 방금 횃불을 잃어버린 시점에서 정령의 칼날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임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슬프죠? 토쿠한테 말을 걸면 열쇠돌 하나를 더 줍니다. 자, 이 열쇠돌 2개를 가지고 여기 문에 넣어주면 문이 열리죠. 자, 기누름과의 보스전 시작해볼게요. 보스전은 매우 간단해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해주시면 되고요. 필연 쪽으로 점프를 하면서 가도 한 방은 맞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점프, 여기서 한 방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꼭 맞고 날아가면 횃불 있고요. 기누름은 앞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땐 뒤로 빠져주고 고개를 뒤로 내밀었을 때 일정 데미지 이상을 입히면 넉백이 돼요. 뒤로 좀 빠져줍니다. 그랬다가 공격을 하는 걸 보고 다음에 이렇게 턱을 때려주세요. 혹은 이렇게 아래 공격, 공중 아래 공격을 해야 공격 속도가 빨라서 이 친구가 빨리 뒤로 물러가요. 아까 배운 걸 기누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프 아래 공격, 그리고 다시 오면 점프 위 공격. 자, 쉽게 제압했죠? 이제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줄 건데요. 이곳에서 쿠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가는 길에 선조의 나무를 처음 만났는데요. 선조의 나무는 세계수의 기억을 갖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빛의 정령인 오리한테 각종 기술, 즉 기억을 나눠주기 때문에 오리가 선조의 나무를 만날 때마다 점점 더 강력한 기술을 습득하게 돼요. 스토리를 건너뛰었는데요. 첫 번째 선조의 나무는 정령 칼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정령 칼날이 기본 공격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점프해서 공격하면은 이렇게 공속이 더 빨라요. 자, 일반 공격은 느리죠? 근데 점프 공격을 하면 확실히 더 빠른 게 티가 나죠.
가죠. 자, 이제 정령의 칼날을 배우면 신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업슬래시를 쓸 수 있어요. 이런 재빠른 녀석들을 업슬래시 이용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공격을 하면 쉽게 제압할 수 있죠. 자석을 얻었는데요. 초반에는 자석을 끼고 다닙시다. 그래야 비달갱이를 안 놓치죠. 그리고 정령 칼날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공중에서 평타로 채공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까 횃불과 같은 효과죠. 예를 들어서 저기 왼쪽 아래까지 도달하기가 빡셀 것 같으면 점프해서 평타를 때려주면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숲의 주민인 모키를 만나게 돼요. 모키들은 이 니웬 숲이라는 곳에서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인데요. 쿠의 행방을 알려줄 만한 길잡이인 쿠울록을 알려줍니다. 늪의 수호자인 쿠울록을 만나러 가는 걸로 1차 목표가 정해졌죠? 지금 쿠울록의 위치가 맵에 표시가 됐는데요. 맵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 멉니다. 왜냐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정령의 우물이에요. 웨이포인트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전 맵마다 찍어주면 한번 기억했던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회복도 할 수 있고요. 저장은 법입니다. 여기 이런 돌무덤 같은 거 뭔가 세게 때리면 부서질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망치를 배우면 혹은 정령의 창을 배우면 여기를 뚫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리가 갇히게 되는데요. 점프로 올려치기를 해서 제압을 해줘도 되는데 이 녀석은 넉백 저항이 있으니까 그냥 점프샷으로 마무리해주고요. 얘는 아까 배운 대로 점프해서 올려치기 한 다음에 점프샷. 얘도 업슬래시로 날려주고 점프 평타. 너무 쉽죠? 자, 여기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두 번째 선조의 나무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2단 점프를 배웁니다. 이 단 점프 너무 좋죠? 2단 점프를 가지고 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 주면은 위쪽 구석에 끈끈이 정령 조각을 얻을 수 있어요. 끈끈이를 장착을 해주고요. 끈끈이를 장착하면 이제 이렇게 벽에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벽에 달라붙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이나 미세 조작 없이도 이제 유용하게 좁은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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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요렇게도 갈 수 있어요. 자, 2단 점프를 배웠으니까 아까 못 당겼던 레버를 당겨볼까요? 하나, 둘, 위로. 여유 있죠? 방금 왼쪽에 돌을 내린 곳으로 가볼게요. 저 오른쪽 위에 열쇠돌 보이시죠? 사실 저 열쇠돌을 아까 배운 것들을 응용하면 퍼즐을 풀지 않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돌을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돌을 밀어주고 열쇠돌을 먹어서 탈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이 게임은 점프한 다음에 공격을 사용하고 그 공격이 적한테 명중하게 되면 점프 횟수가 초기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프를 하고 2단 점프한 다음에 적을 한 대 때리는데 성공을 하면 2단 점프 개수가 초기화돼서 적을 때리는 걸 반복하면 무한히 공중에 채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업슬래시하고 점프 평타, 점프 평타, 점프 평타. 아주 안정적이죠? 앞으로 있을 거대 보스와의 전투에서 공중에서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무한히 계속 때릴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어줄 거예요. 자, 방금 돌을 부시고 숨겨진 구역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도상으로 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생명 조각인가 마나 조각, 원기 조각을 얻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업슬래시. 생명구슬 파편 하나 냠냠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점프한 다음에 아래로 쏘는 공격 있잖아요. 요게 아무것도 명중을 못하면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모션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아래로 공격을 했을 때 적을 명중하면 공중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주면 못 가던 곳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점프한 다음에 공격해주고 요렇게 해서 원래는 밑에를 쭉 돌아서 와야 되는데요. 여기를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참 쉽죠? 하지만 우리는 원기 조각을 얻어줘야 되니까 밑으로 가줄게요.
저 오른쪽에 부서질 것 같은 돌 보이시죠? 자, 여기 부셔주시면 생명 조각 있네요. 나이스.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모키는 아까 기누름 보스전을 가기 전 위치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기누름 보스전을 시작했던 곳인데요. 이 녀석이 기누름의 송곳니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기누름은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곳으로 잡혀갔어요. 잡혀갔지만 기누름이 머물렀던, 우리가 기누름을 처치했던 곳에는 기누름의 송곳니가 남아있는데요. 이 송곳니를 저 모키한테 갖다주면 저 모키는 자기가 송곳니를 가지고 기누름을 처치한 것 마냥 용감한 모키인 척 연기를 합니다. 뭐 연기를 하기보다는 친구들한테 자랑이겠죠? 그래서 이 퀘스트를 오리가 들어주면 중요한 아이템을 줘요. 방금도 공중에서 원래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인데 공중 채공 시간을 길게 해주는 업슬래시나 평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안전하게 가는 모습 잘 보셨죠? 자, 이렇게 모키한테 돌려주면 고월의 광석을 줍니다. 고월의 광석은 서브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기고 싶다면 고월의 광석도 다 모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무모함이라는 정령 조각을 얻었는데요. 무모함은 내가 데미지를 더 많이 받는 대신에 데미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을 한 번에 빠르게 제압하고 싶을 때, 안전한 공격으로 한방 컷을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써주는 정령 조각이에요. 가는 길에 선조의 나무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선조의 나무입니다. 이번 신기술은 재생이라는 스킬인데요. 자, 재생은 무슨 스킬이냐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원기 있죠? 마나 포인트 같은 건데 원기를 써서 체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을 처치하고 체력이 부족할 때 재생을 써주면 다 회복한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루포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루포는 지도 제작자예요. 루포를 만날 때마다 이 정령의 빛을 주면 지도를 살 수 있는데요. 지도를 사면 가지 않은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숨겨진 장소 같은 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도의 추가적인 기능을 활성화하는 퀘스트를 깨셔야 돼요. 네, 추가적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맷집이라는 정령 조각을 얻어줄 수 있는데 받는 피해가 감소하는 방어력에 관련된 정령 조각이에요. 게임이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이라면 맷집 정령 조각을 끼냐 안 끼냐에 따라서 한 대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에요. 자, 이제 넓은 공터로 왔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의 스승님인 오퍼를 만납니다. 그리고 칼날 소리도 처음 보게 되는데요. 저 엄청 큰 새 있죠? 저 녀석이 모든 원흉이에요. 저 녀석이 이제 최종 보스인데 우리 오리가 저 녀석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성장을 같이 시켜볼게요. 이 오퍼는 무기 마스터이기 때문에 각종 기술을 연마시켜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스킬은 호의 스킬인데 정령의 빛이 살짝 모자라죠? 이것 좀 구해올게요. 일단 400개를 채워왔고요. 호의는 동그란 정령을 불러내서 공격하게 하는 스킬이에요. 소환한 정령이 이렇게 적을 공격해줍니다. 공격력은 굉장히 약하고 생각보다 금방 사라져서 그렇게 유용한 스킬은 아니에요. 근데 이 스킬을 배우면 엄청난 걸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점프를 했을 때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정령의 칼날과 호의를 배워주면 위를 바라보고요. 와우! 일단 정령 성소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슈퍼점프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면 원래라면 정상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10시간 이상 나와야 될 이 오리와 도깨비불을 1시간 정도 만에 클리어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사실상 약간 버그성 플레이죠. 이게 버니압이라고 하는 버그성 플레이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1시간 만에 클리어하는 공략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진행하는 공략에서는 저 슈퍼점프를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플레이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령의 성소에 도착했는데요. 전투 성소라는 건 이렇게 활성화 시켰을 때 적들이 등장하게 되고 적들을 처치했을 때 보상을 줍니다. 이거 모기인데요. 모기는 이렇게 공격 유도해주고 이렇게 점프 하면서 앞으로 따라가주면 돼요. 어우, 무섭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하면 아예 바닥에 발을 안 디디고 공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전투 성소를 클리어하고 나면은 이 눈과 같이 생긴 걸 먹게 되면요, 바로 조각 슬롯 업그레이드 아이템인데요, 이 정령 조각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 자체를 늘려줍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한번 클리어한 전투 성소를 한 번 더
클리어하게 되면 뭘 주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게임에서 돈처럼 사용하게 되는 정령의 빛을 아주 소량 줍니다. 자, 가는 길에 정령의 빛 큰 거 먹어주고요. 자, 저 오른쪽에 무슨 재단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정령 레이스를 시작하는 성소예요. 정령 성소인데 아마 2화 내지 3화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술을 얻고 가야 되니까요. 그때 다시 올게요. 스윙 점프. 여기서 원래 왼쪽에 저 스프링풀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아까 배운 거 한 번만 써볼까요? 슈퍼 점프. 참 쉽죠? 자,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해주면 컷신이 나오는데요. 쿠가 쓰러진 채 이제 다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빨리 구하러 갈게. 자,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선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 두꺼비 석상이 입을 앙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1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2화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